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신간호학 2조 발표를 맡게 된 정다빈입니다. 저희 조는 셔터 아일랜드라는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스키조프레니아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셔터 아일랜드의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들을 수감해 놓는 감옥섬 셔터 아일랜드. 이 감옥섬에서 레이첼 솔란도라는 한 여성 수감자가 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테디와 척 두 명의 수사관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테디는 기억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는데 하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수용소에서 무장해제하고 있던 독일군 포로들을 몰살하는 기억이고, 다른 하나는 앤드루 레이디스라는 방화범에게 아내가 살해당하는 것입니다. 셔터 아일랜드에 앤드루 레이디스도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와 사적으로 얘기도 해보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계속 얘기를 해보면서 하나하나 사건을 풀어가려고 하지만 정치적 음모가 엉켜있는 사건의 결말은 조직된 사건이었습니다. 셔터 아일랜드는 사실 정치적으로 방해된 인물들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치료한다는 명분에 하에 전두엽 절제술로를 강제로 시술하는 일종의 실험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공의 증상은 크게 5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으로는 망상입니다. 수용소에서 죽은 여자아이가 왜 자기를 안 구해줬냐고 하는 장면과 다카오 수용소를 없앴다고 생각하는 등 이러한 망상의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상으로는 클로르프마진 금단 증상입니다. 손끝 마비 증상 또는 수전증 등의 증상입니다. 세 번째 증상으로는 광감인증입니다. 번개가 칠 때 다른 사람들은 괜찮지만 주인공은 눈부시지 않아 라고 말하며 극심한 편두통과 오심구토 증상을 보입니다. 네 번째 증상으로는 수면장애입니다. 죽은 아내가 나오는 꿈이 반복되고 또는 꿈을 꾸며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증상은 폭력 위험성입니다. 물컵을 집어 던지거나 총을 빼앗고 멱살을 잡는 등의 폭력성이 보이고, 자벽부 교도관 환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2주 전에 C병동 내에서 테디의 본명 레디스를 불렀다는 이유로 노이스를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5가지 증상과 관련되어 간호진단, 계획, 수행, 평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호진단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망상과 관련된 타인에 대한 폭력 위험성, 두 번째로는 트라우마와 관련된 불안입니다. 첫 번째 간호진단으로는 망상과 관련된 타인에 대한 폭력 위험성입니다. 이에 따른 주관적 자료로는 솔란도 선생님한테서 신경이완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라며 망상 속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물컵을 던지며 닥터 제레미야 당장 인사기록을 넘겨요. 헛소리 집어치우고 총 책임자가 누구죠? 움직이지 마. 난 테니 다니엘스야. 앤드류 레디스라는 사람을 알아? 이것이고, 객관적 자료로는 진단명 스키조프레니아와 의료진과 다른 환자에게 위협을 가하며 또는 실제로 폭력을 휘두릅니다. 의료진의 진정제를 빼앗아 의료진에게 주사를 하기도 하고 차를 폭파시키는 등 타인에게 위해가 갈 수 있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환각으로 앤드류 레디스를 죽이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고 경비총을 빼앗았으며 총으로 타인을 공격할 의도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단기 목표, 장기 목표로는 먼저 단기 목표로는 대상자는 3일 이내에 자신의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대상자는 3일 이내에 약물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으며, 대상자는 일주일 이내에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이고, 이에 따른 장기 목표로는 대상자는 퇴원 시까지 현실과 망상을 구분할 수 있다. 대상자는 퇴원 시까지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입니다. 이에 따른 계획으로는 진단적 계획, 치료적 계획, 교육적 계획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진단적 계획은 대상자의 망상에 대해 사정하고 대상자의 행동 및 언행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치료적 계획으로는 대상자를 대할 때 침착한 태도를 유지 또는 전달하고, 두 번째 대상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합니다. 세 번째로 잠재적으로 위험한 모든 물건을 제거하여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네 번째 처방제에 따라 약을 투여하며 약의 효과와 부작용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육적 계획으로는 대상자에게 병동 내에서 실시되는 집단활동, 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대상자에게 환청이 들릴 때마다 간호사에게 말하도록 교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상자에게 환청이 들릴 때의 대처 기전을 교육합니다. 간호 수행도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단, 치료, 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진단으로는 대상자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입니다. 이 대상자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에는 운동을 너무 과격하게 하지는 않는지, 벽이나 기둥을 치거나 다른 환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병동을 라운딩할 때마다 대상자가 병동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였습니다. 치료적으로는
대상자를 대할 때 침착한 태도를 전달하고 대상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적절하게 반응해 주었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모든 물건을 제거하여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칼이나 가위, 끈 등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갈 수 있는 물건을 제거하는 것이고 처방에 따라 약을 투여하며 약의 효과와 부작용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로는 할로페리놀 대비가 로라벤 탭이 있습니다. 교육적으로는 대상자에게 병동 내에서 실시되는 집단활동, 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대상자에게 환청을 들릴 때마다 다가와서 환청이 들린다고 이야기를 하도록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환청이 들리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환청은 현실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인지하도록 이야기할 수 있고 또는 병동을 돌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의 행동으로도 대응할 수 있음을 교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장기 목표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지속적인 관찰 및 사정이 필요하므로 미달성, 단기 목표로는 대상자는 3일 이내에 자신의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달성, 대상자는 3일 이내에 약물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달성, 대상자는 일주일 이내에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으므로 달성이 되었습니다. 트라우마와 관련된 불안으로 간호진단 두 번째입니다. 이에 따른 주관적 자료는 일하러 간 사이에 아파트에 불이 났어. 사망자 4명, 아내는 연기에 질식사했지. 본인이 총살하여 아내를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또한 죄송한데 아스피린 없나요? 두통이 심한지 묻자 네 오늘은 뱃멀미 때문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독일 다카우 수용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건 전쟁이 아니었네 살인이었어. 네 번째로 죄책감을 느끼는 표정으로 노력은 했어. 하지만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 다섯 번째로 가상인물을 만들어낸 이유에 대해 아내가 애들을 죽인 걸 인정할 수 없어서요. 결국 아내를 돕지 않은 내 잘못이니까요. 내 탓이에요. 이런 주관적 자료이고 객관적 자료로는 물과 관련된 5회 이상의 너우지아가 있고 이에 따른 아내가 연못에 빠뜨려 죽인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과거력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한 것입니다. 이 과거력은 알코올 중독증 제2차 세계대전 독일 다카우의 유태인 수용소에서 목격한 참상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한 것이고 1일 3일 이상 흡연이 관찰되었고 또한 환가민증, 번개가 쳐도 멀쩡한 다른 사람들과 달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편두통 호소하며 부축받는 모습이 관찰됨. 그리고 수면장애, 자주 꿈을 꾸다 깨어나고 깨어날 때 숨을 몰아쉬고 식은땀 흘리는 모습이 관찰됨.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 치료된 적이 있으나 증상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로는 먼저 단기 목표는 대상자는 일주일 이내에 불안이 증가할 때 대처 방법을 3가지 이상을 말로 표현하고 대상자는 1개월 이내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참석률을 50% 이상 달성하는 것입니다. 장기 목표는 대상자는 퇴원 시까지 트라우마와 관련된 신체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대상자는 퇴원 시까지 불안의 전조 증상을 인식하고 스스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간호 계획으로는 크게 3가지 진단적, 치료적, 교육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단적으로는 불안의 수준과 양상을 사정하고 약물 투여에 따른 대상자의 반응과 부작용 여부를 사정하고 1일 총 수면 시간 및 수면장애 극복 방법 유무에 대해 사정하는 것입니다. 치료적으로는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치료적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대상자에게 짧고 명료하게 이야기하며 대화 중간에 간호사의 말을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처방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고 낮은 조명과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적 계획으로는 대상자의 걱정과 불안에 대해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불안에 대한 대처 방법을 교육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고 대상자에게 맞는 다양한 활동요법을 수행하도록 교육하고 대상자에게 약물요법의 목적과 증상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진단적 간호 수행은 물과 빛에 대한 극심한 트라우마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로 인해 오심이나 구토 또는 극심한 편두통 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스피린 원탭과 물 200ml 경구 투약 후 두통 증상 완화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약 6시간 수면 취하나 자주 깨고 한번 깨어나면 다시 잠드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여서 수면장애 극복 방법은 딱히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치료적으로는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을 적용한 대화를 통해 대상자의 의심과 경계적인 태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고 대상자에게 짧고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대화 중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의 분산되는 것이 감소했음을 확인하였고 두통 호소 시 아스피린 원탭과 물 200ml 경구 투여하도록 하였고 처방대로 항불안제와 항우울제를 복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필요하면 커튼이나 적절한 전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1인실 병동을 사용하도록 하여 저자극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교육적으로는 과거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알코올 중독을 겪었던 것과 이로 인해 가족 특히 아내에게 많은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에 대해 죄책감이 든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불안감을 느낄 때 심호흡을 5회 이상 실시하도록 교육하였고 세 번째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같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대상자들과 만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매일 최소 30분 이상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필요하면 수면제를 복용하도록 하되 부작용이 나타날 시 즉시 간호사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교육하였습니다.
마지막 평가로는 장기 목표, 단기 목표입니다. 장기 목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지속적인 관찰 및 사정이 필요하므로 미달성. 단기 목표는 대상자는 3일 이내 불안감 대처방법으로 심호흡, 일기쓰기, 항불안제 처방대로 먹기를 말로 표현했으므로 달성. 대상자는 1개월 이내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참석률 80% 확인됐으므로 달성입니다. 지금까지 셔터 아일랜드로 보는 스키조프레니아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